우리는 하루에 2000번도 넘는 결정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대부분은 아주 사소한 것들이고 본능에 따라 자동으로 선택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출근을 할 때 무엇을 입을지, 뛰어서 갈지, 걸어서 갈지, 지금 점심을 먹을지, 10분 후에 먹을지, 이 말을 지금 할지, 나중에 할지, 좋아한다고 말할까 말까 등. 그래서일까요? 각종 서적과 미디어에는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정보가 넘쳐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잘못된 선택을 피하라고 합니다. 저도 잘못된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알아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국 그 선택에 대한 결과잖아요.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저는 저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옳은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 보았습니다. 반대로 잘못된 선택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지 않을까요? 가끔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선택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마치 내 남은 인생을 망쳐버릴 것 같은 기분마저 듭니다. 몇 가지 예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배우자 선택. 우리는 첫사랑과 실패하고 영원히 혼자가 될 것 같은 기분을 느낍니다. 두 번째, 당신의 직업 선택. 우리는 대학교에서 앞으로 치를 떨며 싫어하게 될 본인의 직업에 대한 전문 교육을 수년간 받았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사업 선택. 만약 책을 쓰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시도하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이 나와 맞지 않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실패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실제로 알려주고 당신이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첫 번째 선택이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시도는 잘못된 선택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앞선 예로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배우자 선택. 결혼할 배우자를 찾습니다. 첫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당신의 인생 파트너로 최선의 선택이었을까요? 결혼할 상대를 찾는 것은 좀 더 복잡하고 첫 번째 사랑이 현실적 결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리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첫사랑과 결혼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당신의 직업 선택. 대학생인 20대 초반에 30, 40대의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대학교 졸업 이후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경험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살아가면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일어납니다. 물론 저는 전공을 살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길은 나의 길이 아님을.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사업 선택. 첫 사업 아이템이 최고의 아이디어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창업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저는 첫 사업으로 1000만 원을 날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에서 첫 번째 선택이 최적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통해 이득을 보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선택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빠르게 다음 선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주제라면 세분화하여 하나씩 실천하면 됩니다. 또한 어떤 부분에서는 지식이나 경험이 확실하다고 생각되면 직감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서 실패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실패가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만큼 그 선택의 결과가 최선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형편없는 선택이 낮은 자존감과 머리가 나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하나의 수단이며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잘못된 선택으로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 순간에도 발전하고 있는 것임을 명심하세요.